안녕하세요. 동반자 나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금호 16구역에 상가를 소유하신 소유주님들 문의가 많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 16구역 뿐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상가를 소유하신 조합원님들이 모두 궁금해 하실 내용이긴 한데요. 우선 재개발 재건축에서 상가를 소유하신 조합원님은 아파트가 아닌 상가로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고, 배정할 때에도 시도 조례나 조합의 정관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호 16구역은 서울시에 위치해 있으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살펴보면 종전의 건축물이 상가 용도였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종전 상가 가액이 신축 상가 최소 분양 추산액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또한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분양받았는지 분양받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순위별로 배정을 합니다. 우선 재개발 상가 배정 규칙과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순위 조건입니다. 1. 비슷한 용도. 2. 사업자 등록. 3번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가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첫째,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용도가 분양받을 상가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상가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상가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내 상가의 권리가액이 새로 지어지는 상가 중에서 가장 작은 상가의 분양 가격보다 가격이 높다면 나는 1순위 분양권자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상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 조건입니다. 1. 비슷한 용도이어야 하고, 2.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세 번째, 3순위 조건입니다. 비슷한 용도여야 하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고, 세 번째, 내 상가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금액보다 작아도 되고, 대신에 아파트는 분양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셋째,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상가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하지만 대신에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3순위로 상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순위 조건입니다. 첫째, 소유하고 있는 상가 용도가 분양받을 상가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하고요. 두 번째, 기존 상가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상가 최소 분양 금액 추산액보다 미달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4순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순위 조건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대신에 내 상가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보다 높다는 거죠.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기존 상가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상가의 최소 분양 단위 추산액 이상이라고 하면 나는 5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순위 조건입니다. 마지막 순위인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상가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이면 나는 6순위로 상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도표가 핵심 포인트이고 총정리이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상가 배정 규칙과 순위입니다. 1, 2, 3, 4, 5, 6순위로 해서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고, 사업자 등록을 냈고,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보다 이상이라고 하면 나는 1순위로 상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을 이 도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만약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배정을 하고, 권리가액이 같다면 추첨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다음은 재건축 상가 소유자의 신축 상가 배정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법령에는 별도로 명시된 게 없었습니다.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다 보니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배정 방법 때문에 상가 소유자들 간에 분쟁이 생겨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전상가의 층과 그리고 종전자산의 권리가액 중에서 큰 금액 순으로 배정을 합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표준정관에 보면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전의 부대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전 부대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의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경우이죠. 그리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인데요. 1번은 상가를 분양받지 않는 경우이죠. 종전 상가가 5억이고 신축 아파트 33평이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총회에서 정한 비율이 0.3이라고 하면 종전 상가 5억 그리고 신축 아파트 10억의 비율 가액이 0.3이니 10억 곱하기 0.3을 하면 3억입니다. 그래서 5억에서 3억을 빼고 나면 2억이 남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33평이 신청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 예를 들면 종전상가 가액이 11억 그리고 신축 아파트 상가 가액이 7억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번은 상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또 분양받을 수 있는지 보시는 거죠. 33평 아파트 분양 가격이 10억이고 비율을 0.35로 가정하면 3억이죠. 그래서 종전상가 11억에서 신축 상가 7억을 빼고 4억이 남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 3억이라고 하면 4억에서 3억을 빼면 1억이 남기 때문에 신축 상가를 분양받고 그리고 아파트도 배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재건축 사업 상가 관리처분 계획에 관련해서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표준 정관에는 사업시행 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 복리 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상가를 소유하신 소유주님이 상가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시면 아파트를 받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두 개 모두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지내세요.